조유정. 어? 조유정. 조유현. 왜 너희 반이니? 네, 저희 반. 오늘 학교에서 아팠지? 자세히 못 봤는데. 몸이 아파서 금방 일어나는데 도저히 못 나오네. 자, 간다.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 틀렸다고 해서 너희를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기억을 떠올려야지. 아무리 우리가 그 도형의 방정식을 2월달에 했으니까 난 봤을 때 3월, 4월, 5월 3개월이 지났으니까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공식을 보고서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 떠올릴 수 있으면 떠올리는 게 좋죠.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을 내용은요, 제가 잠시 후에 공식집에 어디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정의 이거죠. 자,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라.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으로부터 자, R만큼 떨어져 있는 점, R만큼 떨어져 있는 점,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 같은 거리에 있는 R만큼 떨어져 있는 점, 이 점이 한 점만 잡히는 건 아니겠죠? 이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 자취란 말은 헷갈리지 마세요. 모임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쉽게 이야기해서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주세요. 모아줬을 때 그 점들의 모임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도형을 뭐라고 하자? 원이라고 하자. 알겠죠? 자, 그래서 원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1,4를 중심, 같은 거리에 있는 이 거리를 뭐야? 반지름. 알겠죠? 그래서 원에서 등장하는 것은 중심과 반지름 용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에 관한 문제는, 독자적인 원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직접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평면이 있다. 자, 금방 제가 오른쪽에서 이야기했듯이 자, 원의 중심, 평면 위에 있는 점 A, B를 중심으로 해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은 무수히 많다. 그 점 중에서 하나의 점을 뭐라고 하자? X, Y라고 하자. 자, 이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X, Y의 관계식 구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평면 위에는 하나의 점점입니다. 이 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때 제가 정리한다면 CP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R이 될 것이다. 자,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근호가 씌워졌으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되겠네.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 전개할까요? CP의 제곱입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이 도형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자. 자, 표준형이라는 이야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이 가능해야 하고, 반대로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면 중심과 반지름을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중심 0되는 점 A, 0되는 점 B. 중심은 A, B에다가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R이 나오겠죠. 그게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중심과 반지름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을 작성했다. 이거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이거 x에 대한 2차인데 y에 대한에도 2차 나오네. 자, 이걸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상수항은 0. 자, 이 형태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자. 알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값을 작성할 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심과 반드림이 주어지면 무조건 원의 방정식 이 모양으로 작성하고요. 중심과 반드림이 아니라 원이 지나가는 세 점이 주어지면 중심과 반드림이 아니라 세 점이 주어졌다는 것은 식을 3개 꺼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의 값에 3개 등장해도 상관없겠죠. 그때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질 때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라고 한다면 일반형을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중심과 반등이 주어지면 표준형,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 알겠죠?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뭐 이런 거 있죠.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원해하는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이면 중점은 중심이고 반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무조건 중심과 반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이 나갔는데, 자, 우리 친구들은 아니 우리 수빈이는 도대체 물어본다면서 뭘 물어본다는 이야기야? 자, 원의 방정식을 저는 작성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원이 될 조건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도형은 분명히 원이에요. 근데 원인데 원이 될 조건을 구해달래. 거기에 있는 원은 실제 존재하는 실원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실원이 될 조건은, 자, 봐라. 반이름이 음수가 나와버리면 평면에다가 표시할 수가 없죠. 그럼 그때는 뭐가 됩니까? 반이름이 음수였다는 것은 근호 아닌 음수가 나와버린 거야. 허원, 존재하지 않아. 반이름이 0이면 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점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원이 된다. 무조건 반이름이 양수가 나와야 해. 알았지?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때 완전 제곱으로 바꿨을 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가 양수가 되면 이 원은 실제 존재하는 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 내용 설명에서 원의 방정식의 정의니까 그 정의를 가서 원을 작성했고, 자, 이제 중심과 반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세 점이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했는데, 자,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서에서는요, 제일 마지막 거, 알았죠? 제일 마지막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응용이야. 알았지?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X축에 접합니다. 원의 방정식을. 원을 제가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원이 나오겠네요. 자, 원의 중심 A, B. 자, 이 원의 중심 A, B. 자,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지름과 중심과 반지름이 나와야겠네. 여기서 얼마? 반지름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서의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B의 좌표가 양수니까 반지름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반지름이 얼마야? Y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반지름 나올 수 없어요. 절대값을 씌우니까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중심과 반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을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얼마? B의 제곱. 즉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의 값이 모양이 똑같은 형태로 등장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 들어갑니다. Y축에 만약에 접하는 원을 내가 그리면 Y축에 접하는 원은 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원이 존재할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존재하면 중심이 A, B 중심이 A, B 자, 반지름의 값을 내가 찾으면 반지름 이것도 얼마? 반지름.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X좌표가 반지름이 되지만 여기서의 반지름은 X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 아니지? 마이너스 A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원의 방정식은 왼쪽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반지름을 제곱할 거니까 y-b의 제곱은 얼마? a의 제곱. 그래서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의 모양이 같은 형태. 알겠지?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수빈씨 기억납니까? 여기 좀 마저 기억을 이렇게 살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X축과 Y축입니다.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자.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작성합니다. 자, X축에 만약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1, 4분면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3, 4분면 자, 이 중심의 좌표 X의 좌표와 Y의 좌표와 반지름이 모두 일치해버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A, A. 자, 이점의 좌표는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가 둘 다 양수지만 여기선 둘 다 음수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X, Y 좌표가 모두 같겠죠? 자, 1, 4분면에 있으면 X와 A의 좌표가 양수가 되고 3, 4분면에 있으면 음수가 되겠네. 중요한 거 XY축에 접하는 원은 그 원이 1, 4분면과 3, 4분면이었다면 그 원의 방정식은 X하고 Y의 좌표가 같이 나와 있는 뭐가 됩니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일 때는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이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원이 2, 4분면과 4, 4분면이었다면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접했다면 이때 이 중심의 좌표는 x가 음수이면 y는 양수가 나오고 이점의 좌표는 x가 양수이면 y가 음수인 이런 모양으로 나오네. 그래서 XY축에 접하는 원은 2, 4분면과 4, 4분면이면 중심의 XY 좌표가 반대가 됩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돼서 2, 4분면과 4, 4분면의 원이 존재한다면 그 원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X축에 접하는 원이야? Y축에 접하는 원이야?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됐어요? 자, 갑니다. 호진이 이해되나?
봐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선생님이 혼자 숫자는 이건 뭐 적지는 마라.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그냥 적어주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입니다. 이 이차함수 위에 원의 중심이 있을 때 XY축에 동시에 모두 접하는 원은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잡고 원을 그린다. 근데 그 원이 XY축에 동시에 접해야 해. 둘 다 접해야 해. 그런 원을 그린다면 원을 몇 개 그릴 수 있다? 2개 그릴 수가 있죠. 자, 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X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좀 이따가 공식에다가 이걸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XY축에 만약에 접해요.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해. 근데 XY 좌표가 같네.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죠. 그죠? 여기는 중심의 XY 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네요. 그죠?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원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원이 x축, y축하고 접하려면 그 원의 중심은 반드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원의 중심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만 있을까?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면 되죠. 그러면 만나는 점이 여가 있죠? 이 점에서 원의 중심을 잡으면 이렇게 xy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원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려면 그 원은 반드시 중심에 이 직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의 방정식을 작성한다.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이 원의 방정식의 작성이 몰라서 틀린 경우는 거의 없죠. 알겠죠? 기억하면 되살려진다는 거야. 알았지?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의 응용이 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식 프린트를 딱 넘기세요. 이제 공식 프린트를 딱 먼저 한번 넘겨보실래요? 제일 공식 앞쪽에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네, 페이지 수가 공식 페이지에 20번이네요. 10페이지네요. 10페이지에 공식 있죠? 원의 방정식의 내용이 적어졌습니다. 자, 그 빨간색을 밑줄을 한번 그어주실래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세 점이 주어질 때 실원이 될 조건 적어졌지? 그지? 왔어? 늦잠 너 잤지? 감정 자지 마. 빨리 써다. 자, 빨간색으로 그으세요. 웬만하면 눈에 검정인데 빨강 없어요. 이거 쓰셔도 돼요. 자, 빨간색으로 가급적이면 딱 밑줄을 딱 그어놓고 그래야 눈에 확 띄지 않겠니? 다 바탕이 검정인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색깔칠하지는 말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축에 접하는 원이 있죠. 그 밑에 아폴로니스 원이라는 거하고 사이 있지. 그치? 거기 밑에다 이 강부장 표시 빨간색으로 집어넣으세요. 빨간색으로 이거를 X 빨간색으로 집어넣으세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X와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그래야 눈에 확 그 공식 프린트를 봤을 때 툭 튀어나오잖아. 빨간색 펜이 없으면 빨간색이야. 그 호진아? 빨간색이야? 내가 눈 안경을 빨간색 없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줄게. 자, 그래서 오늘 5개 설명한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끝났어요. 우리 수빈이는 그러겠다. 끝. 나한테 질문은 끝.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 4번. 혹시 요 그림 찍어놓을 학생 있으면요. 자기가 찍어놓고 싶은 학생을 찍어놓든가 하세요. 봤을 때 그 공식만 보기 좀 뭐 하냐? 그냥 찍어놓고 다음에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잖아. 그지? 그래도 그 공식집에는 마지막 결과만 적혀져 있잖아. 혹시 저 말이 무슨 말이었지 하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본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다시 본다면 자, 우리가 기억을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방정식을 정리하면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의 방정식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우리가 얼마만큼 정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한번 봐. 어디야? 성동은 어디야?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 부등시. 한양이 어디 나가니? 시험 끝나고 아직도 제대로 수업을 안 했어? 도영은 안 나가지 아직? 너희 학교는? 여러 가지. 아직도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오늘 학교 안 갔어? 무학은 부등식. 끝났지? 제가 진도가 좀 빨리 나가도 빠르다고 하지 말고 기억해 살리시면 돼요. 그 공식은 여기 봐라. 만약에 도형의 이동이 끝나면 도형의 이동이 끝났을 때 이제 도나이도 문제를 풀거나 자유습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온아에게 봐봐. 이 기본 개념하고 올림푸스를 딱 끝났을 때 모든 공식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암기하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넘겨본다는 것은 좀 아깝잖아. 먼저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라는 이야기야. 그걸 끄집어내면 되는 거지. 알았지?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시험 범위가 어렵습니다. 중간고사보다 아마 더 어렵게 느껴질 거야. 좌우지간 도형 파트가 그래. 알았지? 그러니까 더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야 하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모든 공식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 자, 두 번째 원입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가온이네요. 이게 2번이에요.
여기 3번이고 여기 4번이에요. 2번, 3번, 1번이 제일 길어요. 축에 적하는 원방이니까. 자, 가원아. x 플러스 2y 이 숫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알겠죠?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얼마 4는 0이다.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한번 작성해 볼까요? 어떻게 작성했어요? 하나의 직선에다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한 직선의 실수 K를 곱해서 다른 직선을 더해주면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네. K가 여기가 아니라 K는 어디에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호진아, 기억나니? 그러면 이 직선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원이 들어가는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러 갈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자, 이와 같은 원과 자, 이런 하나의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자, 중심은 당연히 여가 있고요. 자, 이 하얀색 원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고 자, 오른쪽에 있는 원을 x의 제곱 y의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자. 자, 이와 같은 두 개의 원이 있다면 이 두 원의 교점, 이런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될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겠죠. 이렇게도 나오겠죠. 크게.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이렇게도 나오겠네. 왼쪽으로도 크게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얘하고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져버리는 이런 원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많겠죠? 그 무수히 많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직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거였듯이 직선 자리에 원이 들어가면 돼. 알았지? 그래서 원이 들어가니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자, 하나의 원에다가 한 원에 실수 K를 곱해서 다른 원을 더해주면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교점은 찾을 수 없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풀었죠. 한번 볼래요? 아마 오늘 숙제에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다. 이 두 직선의 교점과 1,4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풀었을 친구도 있어요.
교점 풀어서 이 점 찾아서 이거 연립할 만하잖아. 그지? 연립할 만하니까 교점 찾아가지고 요 점하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면 되지. 근데 원은 대화인데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하니까 번거롭겠죠. 방법은 항상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거야. 이렇게도 금방 교점을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도 작성해야 하지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도 작성해서 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야.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은 얘인데, 자,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원에서 이 원을 뺐다는 이야기네? 빼면 2차에서 2차를 빼버리니까 1차가 나오겠네? 그지? 그 직선은 원과 원을 연립해서 나온 놈이야. 알겠죠? 원과 원을 연립해서 나오는 이게 1식, 이게 2식. 1식과 2식을 연립해서 3식이 나왔어. 이해됐어요? 3식이 나왔다면 1식과 2식의 교점은 2식과 3식의 교점하고도 똑같아. 알았지?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3식은 결국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었다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원에서 원을 빼버리면 그 결과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뭐가 됩니까? 직선이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직선을 의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가원이 말뜻 이해되나?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차지할 경우가 있다면 원에서 원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한 점에서 안 만났다. D는 양수, D는 0, 음수 맞죠? 요거 몇 차 함수예요? 2차죠? 2차 곡선이에요. 원도 몇 차야? 2차 곡선이지? 2차 곡선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어. 한 점에서 만났어. 안 만났어. 따지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원이 있을 때, 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자, 원하고 직선이, 자, 이와 같은 원이 있을 때, 원하고 직선이 뭐 한다? 자,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주호야, 위치관계 한번 불러봐. 자,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는 양수, 접하면 판별식 D는 0,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 D는 무슨 수? 음수. 맞죠? 근데 다르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럼 불러보세요. D는 어떻게 조사해요? D는 R보다 작다. 부동원
D는 R하고 같다. 그 다음에 초록은 D는 R보다 더 크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판별식을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이름을 이용해서 찾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니? 그래서 이 위치관계, 만약에 직선이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알겠죠? 만약에 이야기하면 봐봐. 만난다고 이야기하면 뭐 해야 할까? 얘하고 얘를 다 포함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 직선과 원과의 교점 관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이때 이 분홍색이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이 분홍색 직선을 뭐라고 하자? 접선이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러 갈 겁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봐봐.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도 미적분을 배우든가 기하를 배우든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접선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1학년 때 접선이라고 해서 2학년 때 이게 아닌 다른 접선이 나온다? 아니야. 2학년도 똑같은 접선이야. 3학년도 똑같은 접선이야. 접선은 딱 3가지 유형밖에 없다. 그렇지?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이 되겠죠. 자, 접선 들어갑니다. 자, 내용은 이런 이야기다. 접선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하고 제가 잠깐 쉬는 시간 그때 가질게요.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을 선생님이 보기 좋게 뭐라고 하자? x의 제곱,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가장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이 원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접선도 같이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굳이 평행 이동까지 뭐 시킬 필요는 없어. 에? 찾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접선의 방정식에 딱 구할 때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이 점 얼마가 되냐면 x1, y1 이 접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의 값을 작성하러 갑니다. 이유 불문하고. 자, 원의 중심이 얼마야? 원점이야. 알겠죠?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면 이 원을 좀 제가 안에 밖에다 적어볼까요? 중심하고 겹쳐버리니까. 자, 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면 중심이 얼마다? 0,0. 자, 보라색 직선을 구하려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등장해야겠네. 근데 보라색과 뭐가 됩니까? 분홍색은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부분 마이너스를 나와야겠네요. 자, 분홍색의 기울기 찾으세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맞습니까? 그럼 보라색은 얘하고 곱해서 마이너스이니까 보라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 분의 x1이 되겠네. 보라색의 기울기는 얘가 되겠네. 이게 분홍의 기울기가 되니까. 됐니? 가온이 되나? 수빈이 됐니?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기울기가 얘 돼, 안 돼? 얘하고 얘는 수직이죠?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되려면 이렇게 돼야 할 거 아니야?
자, 요 보라색 접선 찾으러 갑니다. 직선 얼마?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 기울기 y1분의 얼마? x1은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1 됐어? 자, 갑니다. y1을 대각선고 갑니다. y1의 제곱은 우변 마이너스에다가 괄호 열 거예요. 마이너스 xx1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겠네. 대답합시다. 됐나요? 자, 얘 넘어갑니다. xx1 이것 적습니다. y1은 너 넘어가 줄래?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죠? 근데 x1과 y1은 이 원위에 놓여 있으니까 대입에도 성립하죠?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네? x1의 제곱 플러스 y1이 r의 제곱이니까 원의 방정식은 얘야. 오케이? 근데 잠깐만요. 중요한 건 이 접선을 나같이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시험장에. 알았죠? 오래간만에 배운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작성할 필요도 없지. 그치? 최소한 기억은 해야겠죠. 아, x1, y1에서의 접선이야? 그래, 접선은 xx1 플러스 y1은 얼마다? r의 제곱이 된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이야. 자,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접점이 주어졌어. 접점이 주어졌어? 보라색이 나왔어? 그럼 접점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보세요. 접선은 딱 세 가지. 수학에서 접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기울기가 얼마? m으로 주어집니다. 이때 기울기가 m인 이 접선, 노란색은 어떻게 등장할까? 자, 갑니다.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죠? 근데 뒤에 절편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 k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뭐 이 공식을 써도 되고 이 공식 판별식을 써도 되고 상관없잖아. 그래서 y자리에 얼마가 됩니까? mx 플러스 k를 집어서 전개해서 판별식 써보면 나와요. 또는 이거 써도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k의 값을 찾아봤더니 k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의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울기가 m 나왔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얼마냐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얼마가 된다? m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 두 개의 공식,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 공식은 선생님하고 타협할 수 없는 공식이에요.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선 중에서 이 두 가지의 공식이 기본 공식이고 세 번째가 접선에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접선이 세 번째 접선이 됩니다. 1번 접선, 2번 접선, 3번 접선. 번호는 그냥 1번과 2번이라고 제가 구별해 놨습니다. 자, 이 말은 뭐가 되냐면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자, 원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가도 될까요? 자, 원밖에 한 점이다.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원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면 원밖에 있는 한 점,
그냥 제가 A, B라고 할까요? 자, 원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면 그때 이 접선을 작성하여라. 접선을 작성하려면 첫 번째 A, B를 지나가는 직선,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일단 이 점을 지나가죠. 그치? 그럼 A, B를 지나가는 A, B를 지나는 직선을 뭐하자? 작성하세요. 자, 직선을 작성하면 M배 X-A 마이너스 Y-B는 0으로서 A, B를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네. 근데 그 직선이 뭐해야 해? 원에 접해야겠네.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직선을 구하려면 M만 찾으면 되겠네. A와 B는 문제에서 주어진 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M을 찾으려면 뭐 해야 한다? 그 직선이 원하고 접하려면 D는 R하고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D는 R하고 같다. 이걸 이용하여 뭘 찾는다? M을 찾는다. M을 찾아버리면 뭐합니까? 접선이 등장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원 밖에 있는 한 점 A, B를 지나가는 직선을 작성해서 그때 직선을 이렇게 작성해서 D는 R하고 같다는 걸 이용해서 M을 찾는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제가 여기다 추가 이야기 하나 있거든요. 공식을 같이 넘겨봅니다. 순서는 바꿔졌지만 여기에 있는 왼쪽에 2번이 24번 공식에 나와 있죠. 여기 24번 공식 나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얼마야? 칠판에 있는 판서 3번은 21번에 나와 있죠. 21번 공식에. 이해되나요? 아니네요. 4번 접선의 방정식 21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앞쪽으로 넘기면 자, 원과 20번 공식이 위치관계가 여기에 적혀져 있네요. 20번에 적혀져 있죠. 20번 공식에 여기 적혀져 있지. 맞나?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식을 다 적으면 돼. 근데 우리는 거기다 뭘 적어놔야 하냐면 접선 있죠? 자, 빨간색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과 24번의 가운데 여백이 비었습니다. 거기다 적을 거예요. 21번과 24번 사이에 여백이 비었지, 가운데. 그치? 이걸 찾아야 합니다. 보여줄 테니까 이유 없이 암기해야 해. 이건 다 적혀졌으니까 말뜻 이해되나? 오케이? 기억에 놔야 한다. 자,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하세요. 자, 21번과 24번의 여백에다가 제가 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설명 이해까지 시켜줄 테니까 그냥 보고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이해했지? 하고 바로 직선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잠시 후에 적으세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위치를 보시고 어떻게 그 여백을 배정할 것인가 보고 빨간색 글씨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자, 이와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하나의 원이 있다. 원이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얘가 나왔네? 그치?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뭐가 됩니까? A, B에서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제가 한번 그어볼 겁니다. 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A와 B라고 하자. 됐어요? 그때 제가 찾고자 한 도형은요. 제가 찾고자 한 도형은 누구 도형이냐면 제가 찾고자 한 도형은 이 도형입니다. 이 도형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야. 이 도형. A와 B를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한번 봐.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를 내가 x2, y2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럼 x1과 y1은 A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되겠네. 이해하셔야 합니다. 됐어요? 자,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작성하세요. 불러. xx2, yy2는 얼마야? r의 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근데 A에서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은 A, B를 지나가네요. 그럼 여기다 A, B를 대입해서 성립하겠네. AX1 플러스 BY1은 R의 제곱 밑에다 집어넣습니다. AX2 플러스 BY2는 R의 제곱 맞아요? 자, 이 두 개를 자세히 보세요. 뭐야 얘는? 아니 이 변수가 바꿔져 버리네. 아니 이 식은 이 식에서 xy 자리에 x1, y1을 대입한 값이네. x2, y2를 대입한 값이 되겠네. 그럼 이 직선은 뭐가 됩니까? xy 자리에 x1, y1을 대입해서 성립하고 xy 자리에 x2, y2를 대입해서 성립했다는 이야기네. 그럼 이 직선이 뭐야? x1, y1을 대입해서 성립하고 x2, y2를 대입해서 성립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x1과 y1, x2, y2를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놈이었다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이 직선은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이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봅니다. 그래도 내가 악수하듯이 했는데 혹시라도 찍어놓고 싶은 학생 찍어놓고 한번 봐보세요. 잠깐만 봐봐. 이걸 왜 제가 구별을 시켰냐면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아니 A, B가 여가 A, B였다면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 이놈 나오죠? 그지? 만약에 이 점이 A, B였다면 접선이 얘가 나와. 알았니? A, B가 됐다면 근데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도 그때 접선이 이런 모양하고 같이 나온다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원래 이게 극선인데 이게 극선의 방정식인데
극선의 방정식 요거는 몰라도 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작성하는 방법은 기억해 놔야 해. 알았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두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될까? 그러면 1,3에서 이 원의 접선을 건다면 뭐가 됩니까? 이 점과 이 점 찾으러 가야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작성해야겠지. 그래서 다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러 가야겠죠? 엄청 시간이 많이 뺏겨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설명해 줬으니까 이유 없이 암기하라는 거야. 왜 이 공식이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이니? 몰라요. 그냥 우리 학원 선생님이 그냥 보여준 것 같은데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원을 전체적으로 풀기가 편할 거야. 틀려도 괜찮으니까.
정현이는 점자표 옛날에 공부하고 방학 때 공부하고 다시 영상은 안 봤지. 네. 그 점자표 영상 내용 설명 이렇게 예? 네. 점자표 내용 설명한 거, 직선 내용 설명한 거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아, 네. 한번 보고 본대 한 20분 15분 걸리니까 한번 보고 숙제 하기를 한다면 편할 거야. 그냥 공식 때려서 암기하는 것보다. 정현이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내 전화번호야. 저장해놔. 호준아. 듣고. 알았지? 잊지 말자. 들어갔죠? 네, 왔어요. 이 부분을 빨리 해버리고 그리고 끝나면 이게 내 개념 교재 답안지야. 그거 하고 그거 끝나면 올림푸스 따로 점자표하고 직선은 풀면 돼. 그렇지? 오늘 숙제는 오늘 숙제도 있고. 수빈 씨. 수빈 씨. 정우야,
이번 주에만 또 잘 해가지고 와. 끝내고 바로 응용 시작하게. 네. 아. 가온아, 수빈아. 아, 난 이것도 보고 여자를 앞에서 계속 불렀잖아. 여자는 수빈아, 가온아 계속 불렀는데 안 나오는데 문도 못 열고 계속 기다리다가 다시 나왔어. 두 번이 나갔어. 가온아, 수빈아 하고 나들이가 가온아, 수빈아 말이 없어. 밑에 펜션 같아요. 그 안에 다른 여학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민망했겠어. 문도 참 안 해요. 못 여는데. 오늘 숙제는 우리 조씨. 오늘 숙제는 원 35번까지 내용 설명 문제 35번까지 답지 없이 자세히 풀어오세요. 알겠죠? 35번이 마지막 답문제일걸요? 맞죠? 33번이네요. 33번까지. 올리브스. 아, 그까지 아마 힘들 거예요. 33개를요, 수요일에 올 때까지 풀어오는데 보기에 답이 없으면 다시 푸셔야 합니다. 틀려도 그 보기에 답이 나와 있어야겠지, 잘못했다더라도 굉장히 신경 써서 무슨 공식을 써서 풀 것인가. 일단 여기 잠깐만 봐봐. 만약에 우리가 그 교육 문제를 풀 때는 원을 보고서 공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원에 나와 있는 공식을 다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이런 식이 있지 하고 딱 기억에 놓고서 그냥 문제를 풀면 돼. 알았지? 그 공식을 찾아서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는 거. 자, 나머지 것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거기에 다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냥 한 번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 겁니다. 자, 그 책의 순서만 바꿔져 있지 다 적혀져 있어. 자,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 자, 공식도 적혀져 있습니다.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원이 있다. 원과 직선이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 직선까지 가장 가까운 최소거리와 최대거리를 구하여라.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소거리와 최대거리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뭘 내리자? 수선을 내리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하여라. 됐어요? D를 구했을 때 최소거리가 되려면 원 위에 있는 점이 여가 있으면 최소거리가 되고 최대거리가 되려면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이 되면 최대거리가 될 거다. 그러면 이 최소거리는 D에서 반지름 R을 빼주면 되는 거고 최대거리는 D에서 R을 더해주면 최대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거리는 D-R이 되고 최대거리는 얼마가 된다? D 플러스 R이 최대거리가 될 것이다. 자, 말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자,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원 위에 있는 점들까지 원 위에 있는 점들끼리 최대거리와 최소거리는 또 뭐가 되겠느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자. 그때 중심 사이의 거리를 얼마? D라고 하자. 그때 두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최소거리는 두 점이 여가 있을 때다.
그럼 이때 최소 거리는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R1과 R2를 각각 빼주면 최소 거리가 나올 거다. 요게 반지름 R1, 요게 반지름 R2. 오케이? 최대 거리는 뭐가 된다? 최대 거리는 원의 중심에서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때 이 점과 이 점이 있을 때 이 거리가 최대 거리가 될 것이다. 최대 거리는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R1과 R2를 더해주면 최대 거리가 될 것이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원에서 자주 쓰는 공식이 있죠? 자,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T라고 놓고 점 P를 지나가는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관계식은 PT의 제곱은 뭐하고 같다? PA와 PB의 곱하고 같을 것이다. 됐나?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원 밖에 있는 한 점 P에서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자,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것은 PA와 PB의 곱은 뭐하고 같다? PC 곱하기 PB의 곱하고 같을 것이다. 다 기억해 놓으셔야 해요. 원의 성질에서. 알았지? 다 그 책에 다 공식집에 적혀져 있다. 순서가 아마 26번에 있는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훑어보실래요? 대충 제 기억에 보면 맞죠? 26번 공식 정도에 있지 않을까? 가은아 있지? 몇 번 공식에 있나? 번호가? 26번 공식에 이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갑니다. 자, 하나의 원이 있을 때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의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이 변과 이 변은 2등분 될 것이다. 그때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R이니까 내가 만약에 선분 AB를 구하려면 이 선분의 이 삼각형에서 BH의 2배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내가 찾고자 한 선분 AB의 길이는 BH의 2배가 될 것이다. 자, BH의 2배가 되니까 2의 루트 얼마다? R의 제곱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T라고 한다면 R의 제곱에서 D의 제곱을 빼주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어떠한 두 개의 원이 뭐합니까? 바깥에서 접하고 있네요. 외접이죠. 원하고 원이 외접한다. 외접이야? 외접한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의 값이 뭐하고 두 원의 반지름의 합하고 같으면 R1과 R2의 합하고 같으면 뭐한다? 외접한다. 됐나? 내접한다면 뭐가 될까요? 내접을 한다면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 R1. 작은 원의 반지름이 얼마? R2. 중심 사이의 거리가 D였다면 결국 내접하려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같다. 오케이? 자, 이건 외접, 이건 내접. 야, 그런데 문제가 이거야. 어떤 두 원이 접한다라고 한다면 내접인지 외접인지를 모르죠.
그지? 그럼 접한다는 이야기는 내적과 외적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과 원의 위치관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5가지의 이 공식이 크게 잡았을 때 큰 골격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거나 다른 공식에도 있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이 한 번 정도 기억을 되살려서 이걸 가지고서 원의 방정식의 정의에서 26번인가 27번까지 공식을 쭉 한번 훑어보고 그러면 이제 원에 관한 문제를 푼다면 그 안에서 이제 공식이 다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 공식을 가지고서 원의 방정식의 35문제를 실수 없이 오래간만에 푸는 거니까 꼭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35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럼 올림푸스를 들어가서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걸 해야 할 숙제니까. 아셨죠? 이 부분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가셔서 이 부분을 숙제를 하셔도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연아, 이제 옆으로 가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숙제하거나 자기 개인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 시간이야.